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가 사진이나 초상화로만 볼 수 있던 독립운동가들을 첨단 기술로 복원해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영상도 준비를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소식들 모아서 두 분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재근 문화평론가, 이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독립운동가들의 육성이 처음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공개된 생생한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노력하자. 오직 정성만이 하늘을 움직인다.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세상 어디에도 내 고국 같은 곳은 없다.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자.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잖아요. 이 목소리가 어떻게 복원이 된 겁니까? 이 독립운동가 분들이 사셨던 시기가 근현대 시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이 목소리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기도 했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네. 그럴 때는 직계우선의 목소리를 채록해서 그걸 바탕으로 인공지능으로 네. 재구성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직계우선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초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 선생의 경우에는 직계우선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난항을 겪었는데 90대 손녀의 이제 그 이종순 씨, 네. 그 90대 손녀의 이제 연락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시도했는데 이제 90대 분이라서 그런지 통화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주소로 직접 찾아가서 그 이시영 선생의 막내 아들인 80대 이종택 씨의 목소리를 확보해서 가까스로 목소리 재구성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죠. 독립운동가들이 함께 애국가를 합창하는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요즘 이렇게 AI 기술을 활용한 독립운동가 복원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AI 기술로 이러한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장한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다채로운 표정으로 약간 미소 짓는 표정도 짓고 얼굴 표정을 AI로 구현하고 있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 찡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도 우리 한국 독립운동과 순국 선열을 기리는 영상들이 광고 게재되었는데요. 예. 유관순 열사의 미공개 가족 사진 등을 AI가 구현해서 공개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3일간의 광복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금토일 연휴를 활용해서 일본 여행을 가도 되냐 안 되냐 온라인에서 입씨름이 벌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관련된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네. 광복절 연휴 기간에 일본 여행을 가도 되는가에 대해서 세대별로 인식 차이가 갈라졌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대체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컸는데 그 한 매체에서 조사를 했더니 시기가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29.8%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는 신경 쓰지 않지만 사회적으로는 민감할 수 있다. 예. 이게 29.2%. 대체 여행지를 고려해야 한다 12.4%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는데 반대로 개인의 자유며 문제없다라는 의견은 19.2%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 문화 등의 협력 사안을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굉장히 첨예한 이슈인데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경향신문이 2030 대일 인식조사를 했더니 예. 거기에서 2030 세대가 일본 문화와 제품을 즐기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오늘 잇따라 야스쿠니 심사를 참배를 했다고요. 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주상이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고 합니다. 예. 고이즈미 농림상은 고이즈미 주니츠로 전
총리의 아들로서 네. 자민당 소속 중의원 의원입니다. 황경상 재임 시절인 2020년과 2021년에도 종전 일에 참배한 사실이 예. 있습니다.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만큼 주목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편 또 다른 총리 후보인 다카이치 사에나 전 경제안전보장도 이날 참배를 했는데요. 다카이치 전 경제안전보장상은 여자 아베로 불리는 강경 보수 인물입니다. 현직인 이시바 시게로 총리는 공물만 공납하고 참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가 마지막입니다. 그렇군요. 이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 세운 분들 많으실 건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이 테러를 하겠다 이런 협박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들의 발휘되는 대중교통에 테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어딘지 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대중교통의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메일이 주미 한국 대사관에 전송이 된 겁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오늘 새벽 5시 34분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이런 협박성 네. 메일이 온 거예요. 네. 거기에 보면 8월 15일 15시 34분에 한국 도시 지역의 대중교통에 고성능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네. 어느 도시인지는 안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경찰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그 대중교통 연계 순찰을 강화하면서 경찰 특공대가 지원태세 유지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는데 이런 메일 때문에 또 수많은 경찰들이 지금 또 힘들게 수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은 기차가 안 다니는 옛 안동역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이 이어졌거든요. 왜 지금 역이 아니라 지금 안 쓰는 역을 공격을 한 걸까요? 네, 신고가 접수된 시각 그 구 안동역 일대에서는 사실상 KBS의 한 프로그램 촬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날은 2015년 8월 15일 날 방영 당시 우리 10년 후에 다시 이 자리에서 같이 만나자라고 약속했던 제작진과 그리고 일반 출연자들이 다시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7분께 유튜브 라이브 채널 채팅방에서 구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네. 즉시 출동한 경찰은 인근 시민들을 긴급 대피시키는 뒤 수색에 나섰는데요.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백화점도 그렇고 유독 요즘 이런 협박이 좀 잦은 것 같습니다. 예, 이런 협박이 잦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냐면 2년 전에 남산타워 국립중앙박물관을 터뜨리겠다 이런 이메일부터 시작해서 네. 그 지난 10일에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을 폭파하겠다. 다음 날에 광주광역시 백화점을 폭탄을 설치했다. 등등등 팩스가 오고 그랬는데 2년에 걸쳐 이렇게 40건이 넘는 테러 협박 팩스 메일 등이 왔는데 이게 동일범의 소행 아니냐. 지금 그걸 경찰이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이메일과 팩스 등이 특정 일본 변호사 이름, 일본의 사무실 번호 이런 쪽으로 계속 왔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일본에서 발송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번역투의 어색한 문장, 비슷한 표현 이게 반복이 되기 때문에 경찰은 동일인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사법 당국하고 인터폴에 수차례 공조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빨리 지금 용의자 검거를 위해서 공조 수사를 서두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최고령 여배우로 알려진 김명옥 씨가 한 아이돌 콘서트에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명옥 씨 모습 잠시 보시죠. 여러분, 우리 몬스타엑스 6명 완전체 오랜만이죠? 무대에서 진짜 불같이 장하다.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나는 사실 맨 처음에 울었어. 왜 어떤 울컥해가지고. 아니, 맨 처음에 그냥 자네들이 일사불란하게 뛰기 시작할 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 감동을 먹어가지고. 네, 김명옥 씨 정말 많은 눈물을 쏟으셨는데 이 김 씨가 아이돌 콘서트에 간 게
게 처음이라고요. 네, 김영웅 씨가 이명웅 씨 찐팬으로 유명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명웅 씨 공연장에는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돌 공연이 이번에 생전 처음으로 본 거라고 합니다. 바로 몬스타엑스라는 팀인데 몬스타엑스가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오, 그래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뭐 한류 스타 중에 한 팀인데 거기에 이제 공연장에 딱 가서 장관이다 장관이야라고 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몬스타 멤버들이 열정적인 무대에 감동받았다고 하면서 처음에 딱 보고 울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나왔고 예. 대한민국 뭐 정말 최정상이다. 너무 잘한다. 이렇게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고령에도 정말 누구보다 젊게 사시는 것 같습니다. 이 김영옥 씨가 이날 아이돌 그룹 콘서트장에 간 이유가 또 있다고 해요. 손잡버린 아이돌 멤버와 좀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네, 사실은 2016년에 반영했던 힙합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사실상은 랩을 이제 일반 배우들이 같이 배우는 거였는데요. 당시 김영호 씨를 가르쳤던 랩 선생님이 바로 몬스타엑스의 주원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주원과의 그때의 인연을 계기로 50년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우정을 계속 이어왔는데요. 이 콘서트 무대가 끝난 뒤에 김영옥 씨는 콘서트 잘 봤다면서 이 멤버들에게 위스키랑 초콜릿을 전달하는 듯 감사 표시를 했고 감동이라고 말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몬스타엑스 친구들이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영옥 씨는 최근 특별한 변신을 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상과 관련 있는 변신이라고 합니다. 할머니, 이라이라 챌린지 아세요? 이라이라 챌린지가 뭐야? 제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맛있어가? 이렇게도 하고 아이 모르겠다. 별거 다 해보라 그런다니까. 네, 김영옥 씨가 국내 최고령 여배우 유튜버가 됐다고요. 네, 김영옥 씨가 음력 1937년생, 예. 37년생. 87세. 현역 최고령 여배우인데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또 개설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트렌디한 영상을 만들면서 지금 그 MZ세대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뭐 내 나이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음 이러는 이제 타이틀로 뭐 67, 54, 72, 81 이런 숫자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왜냐하면 김영옥 씨는 87세니까 다 틀린 거죠. 그 숫자들이. 그리고 또 방금 보신 것처럼 일본에서 유행하는 이라이라 챌린지 이러한 챌린지에 도전하기도 하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아이돌 콘서트에도 가고 새로운 도전도 하고 상당히 젊게 사는 김영옥 씨인데 건강의 비결이 좀 특별한 아침 식단이라고요? 궁금합니다. 네, 유튜브 채널에서 밝히셨는데요. 아침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블루베리 11개랑 그다음에 삶은 달걀 1개, 사과 반 쪽을 소개했는데요. 또 은행 11알도 또 챙겨 드신다고 합니다. 냉동실에 얼려놓은 걸 꺼내서 드신다고 하는데요. 가끔은 껍질째 그냥 먹기도 하신다는 등 건강 식단을 좀 나누셨어요. 그런데 김영옥 씨는 내가 아파서 먹는 약은 없다라고 하면서도 영양제는 좀 꼬박꼬박 챙겨 먹는 편이신데요. 관절, 연골 건강에 좋은 콘드로이친과 콜라겐, 그리고 소화와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소와 유산균 등을 챙겨 드신다고 공유하셨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